안녕하세요. 진굴입니다. 산업안전기사 A부터 Z까지 책 한 권 안 사고 비전공자가 직장 다니면서 독학으로 취득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험 구성, 합격 후기, 공부 시간, 시험 응시 방법, 공부 방법, 준비물 순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기사 시험 구성은 1차 필기랑 2차 실기로 나뉘는데요. 1차 필기는 사지선다형으로 CBT 컴퓨터로 보는 시험입니다. 총 120문제고요. 2차 실기는 주관식인데 종이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쓰는 시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실기가 사실상 필답형이랑 작업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2-1차, 2-2차 이렇게 제가 표시했는데 사실상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실기는 14문제, 9문제 이렇게 문제수가 좀 적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인가 1시간인가 그랬는데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30분 내로 다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 시험 시간을 다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1차 필기 100점, 2차는 필답형 55점, 작업형 45점, 그걸 합쳐서 60점을 넘으면 됩니다. 1차 필기 시험 후에 약 한 달 뒤에 2차 필답형을 보고요. 필답형 시험하고 일주일 뒤에 3차 작업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합격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필기는 67점으로 좀 턱걸이로 합격을 했고요. 실기는 84점으로 운 좋게도 넉넉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필답에서 45점을 받았고요. 실기에서는 39점을 받았습니다. 필기시험 결과는 당일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CBT로 시험 치는 거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바로 내 예상 가채점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기시험 결과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냥 우리끼리 답 맞춰보면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시간은 필기, 필답, 작업형 이렇게 잡았는데 1주에서 한 달, 최소가 1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시면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답형은 최소 3주,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분들은 3달 이 정도도 공부하시더라고요. 보통 1차 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2차 시험 보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3달까지도 공부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작업형은 1주에서 2주. 이게 비교적 짧은 이유는 필답형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작업형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 거죠. 좀 필답이 여유가 있어서 미리 시작한다고 해도 2주 정도만 공부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필답형이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직장인들이 하루 3시간 내기 좀 어렵습니다. 보통 6시, 7시 이 정도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이러면 8, 9시 집안일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10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0시부터 공부 시작해도 3시간이면은 새벽 1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3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일에 좀 공부를 못했다 싶으면 주말에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야 됩니다. 요 최소 시간인 3주에서 4주 정도는 주말 약속 잡지 말고 정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약속은 잡지 마시고 공부에만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최소 시간으로만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써놓은 1주, 3주, 1주 이것보다 더 적게 공부하셨다는 후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해본 거를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 기준으로 최소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필기 시험 때는 필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미리 공부한답시고 실기 준비하지 마시고 무조건 필기에만 집중해서 일단 합격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답형 시험 볼 때 불안하다고 작업형도 미리 같이 준비해도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필답형이 훨씬 어렵고 필답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필답형에만 집중을 해서 필답형 공부 먼저 하고 시험 친 다음에 이제 남은 일주일에 작업형은 올인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 응시 자격 먼저 볼게요. 일단은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 건 뭐 관련 학과를 나오셨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셨거나 이런 식인데 요거는 각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먼저 산업안전기사를 검색을 해서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합니다. 네이버에 산업안전기사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일정이 나옵니다. 그럼 원서 접수 일정에 맞춰서 원서를 접수를 하시고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착착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필기시험이 지금 3회 기준으로 7월 8일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8월 2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죠? 마지막에 시험을 봐서 7월 23일에 봤다고 해도 합격자 발표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이때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노는 게 아니죠. 시험이 끝나면 바로 실기시험 공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CBT 시험이라 점수 결과가 예상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합격일지 아닐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공부에 들어가서 필기 합격자 발표 날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요. 8월 11일까지예요. 이 말은 뭐냐?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하고 큐넷에 접속을 해서 필기 시험 접수를 합니다. 일단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큐넷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만약 가입을 안 하셨으면 가입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서 접수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설명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 증명 서류를 공단에 제출을 해서 자격 인정이 확인이 되면 이것도 큐넷 홈페이지에서 내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실기를 접수를 하는데 제가 오픈런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보통 9시인가 10시인가 이쯤에 열려요. 실기 접수가. 근데 저는 직장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12시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경기권은 다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좀 까딱 잘못하면 아예 시험 응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은 저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시험을 봤고요. 작업형은 다행히 운이 좋게 서울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응시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변하는 건지 쭉 그대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격증 발급은 합격 다 한 이후에 최종 합격한 다음에 제가 수첩형으로 신청을 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든 건데 만약에 그냥 상장 같은 종이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은 공짜로 그냥 프린트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첩형을 한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멋있어서 수첩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 방법인데요. 필기는 기출문제를 문제답 이렇게 읽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럼 읽어야 되냐? 이거는 10개년을 3개년은 5회독, 5개년은 3회독, 10개년은 1회독. 요거는 어디까지나 최소, 제가 공부했던 최소 기준이고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3개년, 그러니까 3개년을 읽을 때 이 개년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1개년이라고 하면은 22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2개년 하면 22년, 21년, 3개년이면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연수의 그 연도에 봤던 시험 문제를 다 읽는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밑에 연도를 이렇게 역순으로 써놨죠. 지금 최신으로부터 역순으로 가면서 해야 되는 거는 문제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최신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것까지 같이 읽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3개년 5회독 22년부터 20년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시험 문제를 문제답을 5번 다 읽습니다. 이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다 끝났다. 그럼 5개년을 또 3회독 하는데 이 5개년 볼 때 22년부터 20년까지를 포함을 해서 5개년으로 3회독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치고 힘들어서 저는 그냥 요거 빼고 19년, 18년 요것만 3회독 했고요. 그 17년 이전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1회독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자, 이게 필기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이제 구할 때는 그 구글에다가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요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출문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다운받아서 요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PC나 핸드폰에 저장해서 틈틈이 보셔도 되고 저는 프린트 출력을 해서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5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A 사업장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사업장의 강도율은 22.28. 다음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리을, 모델명, 제조번호, 자율안전 확인 번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면은 처음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거예요. 특히나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 2과목 이렇게 20문제씩 나뉘어져 있는데 뒤에 기계 위험이나 아니면은 전기 위험 이런 쪽에서 갑자기 막 밀리암페어 나오고 뭐 제한 전압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아크 전류가 300암페어인 경우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한번 읽고는 좌절에 빠지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니까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몰라도 읽고 또 읽어요. 알루미늄분이 고온의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 그렇구나. 하나도 안 외워졌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냥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럼 됩니다. 이건 정말 저를 믿으셔도 되는 게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이 방법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고득점은 어렵겠죠. 고득점은 안 되지만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고 저한테 이 방법을 알려준 많은 분들이 이거는 다 증명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3개년, 5개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문제가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이거를 몰랐는데 이거를 뭐 계산하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49번 예를 들면요. 안전율이 4라면 허용 응력은 얼마인가?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62.5잖아요. 다음 회차에서도 답이 62.5가 또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시험에서 보기만 봐도 62.5가 답이다 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답 읽으시고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많이 읽어서 눈에만 익히면은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무조건 많이 읽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기부터는 좀 어려워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기 시험은 일단 자료 찾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공부 전에 세팅을 미리 다 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요 작업은 1주 미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다고 청소하고 갑자기 뭐 샤워하고 옛날에 이거 책상 마음에 안 드는데 책상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거에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 세팅이 아니고 내가 공부할 자료를 찾는 세팅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랑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합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는데 이때 또 합격 후기 영상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합격 후기 영상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많이 보지 마시고 대신에 쉽게 외우는 법을 이렇게 재밌게 풀이해서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외울 때 도움되니까 몇 개 구독해가지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좋아요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하거나 잠잘 때 틀어두는 용으로 이제 암기하는 용으로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 전에 이제 들으면서 나도 같이 중얼중얼 하다가 자거나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은요,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 들어가서 산업안전기사 검색하시면요, 제일 인원수 많은 방이 있을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정보 공유가 나오는데,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뭘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릴 때가 있고, 가끔은 패닉이 옵니다. 나는 분명 한 번 싹 다 외웠는데, 거기서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처음 보는 문제를 막 얘기하네? 그래서 그게 조금 오히려 내 자신감을 하락시킬 수 있는? 대신에 잘만 활용하면 거기 고수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는 요런 점에서 좀 헷갈리는데 어떤 거죠? 그러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모르는 문제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꿀팁 같은 걸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본인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공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검이다. 이제 카카오톡 잠깐 한눈 팔면은 금방 300개 정도 그 메시지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일상생활이나 공부에 지장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 채팅방 알림 꺼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나 없을 때 무슨 얘기했나 쓱쓱 넘기면서 보다가 뭐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거 누가 올려준 거 좋은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저장해서 이제 보고 이건 처음 보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거 나온다고 하네? 그러면 또 그거 보고 체크해서 외우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공단에 들어가면요.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실기시험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걸 다 외우란 얘기거든요. 이거 탑승의 제한에서 사업주가 어쩌고저쩌고 조치하여야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1번 탑승 설비가 뒤집혀지거나 이렇게 할 것. 2번 안전대나 뭐 설치하고 3번 탑승 설비를 할 것. 요거를 쓰는 게 이제 시험인데 나는 크레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기증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때 이걸 보시면 이렇게 만화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원동기에 대해서 외울 때 이거 좀 잘 안 외워지는데 싶을 때 원동기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용도로 진짜 아니면 이건 계속 외워도 헷갈리냐 하는 거는 이런 거 한 장 딱 사진 딱 찍어서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보는 용도로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막 정독하면서 시간 너무 많이 뺏기시면 안 돼요. 다음은 이제 블로그를 활용하는 건데 조선의 달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 블로거가 계십니다. 이분 블로그는 거의 뭐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
블로그에 기출문제도 올려주시고 그 문제 풀이도 올려주시고 또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 이름은 안전의 달인인데 이분 강의를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외우는 법이나 출퇴근, 잘 때 틀어두는 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모르는 것만 찾아보는 용도로만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선의 달인이 이분의 블로그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계산기 사셔도 되고 대여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비전공자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법을 처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법 정도도 간단하게 유튜브를 보든지 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학용 계산기가 어쨌든 필수입니다. 꼭 필요하죠. 계산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친구한테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공부 전 세팅이 끝나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작동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문제면 이렇게 이제 쓰는 게 필답형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보고 끝입니다. 이건 사실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답인출 문제 외우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지성 암기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를 모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자료를 이제 잘 보고 몇 번 출제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주는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다 외우는 겁니다. 자, 37번.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오. 최고 사용 압력, 제조 연원일, 제조 회사명 다 외우는 겁니다. 최제제 이렇게 해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외우든 해서 안 보고도 쓸 수 있게끔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면 되고 이제 시간 쓰는 문제는 차라리 편한데 무서운 건 이제 법령을 쓰는 문제죠. 그래서 48번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때려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고요. 그나마 쉽게 외우려면은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 유튜브를 참고하시든지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외우는 방법을.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별명이 산업암기기사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가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마지막 일주 정도는 연습시험 보고 오답노트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CBT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모두 CBT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두 CBT에서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몇 회차 시험을 내가 한번 모의고사를 봐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프리모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기다가 답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적고 답을 확인을 하고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답을 확인하고 내가 맞았으면 성취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다 보고 제출하셔도 되고 그냥 안 보셔도 되고 해서 이게 꽤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좋은 점이 계산 문제를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모음집, 계산 제외 모음집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틀린 문제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잘 안 외워지는 문제들만 계속 마지막 일주에는 보면 좋겠죠.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암기 시에는 PC랑 손글씨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돼요. 계속
연필로 쓰면서 외우니까 너무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PC에다가 이제 문제 다운받아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하면서 타이핑 하면서 외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슷한 문제는 모아서 한 번에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직접 정리를 한 건데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비계 시작 전 점검사항, 공기압축기 시작 전 점검사항, 이동식 크레인 점검사항 이렇게 점검사항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에 외워서 외우면은 무슨 차이가 있구나 요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 작업계획서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 뭐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 이렇게 많으니까 헷갈리는 것들은 한 번에 모아서 직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용어부터가 너무 말도 비슷비슷하고 헷갈리죠. 이렇게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개수에서 플러스 1개 정도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7개 다 외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4개 쓰시오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만 파란 글씨로 해놓은 거죠. 요 5개만 외우겠다. 6번, 7번은 버린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고 포인트가 잘 집히는 거. 이렇게 사용 여부 확인. 요게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면 그 포인트 먼저 외우는 걸로 해서 뼈대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다듬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우려면은 한 하루 이틀 공부하고 지칠걸요? 그러면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대만 먼저 외우고 나중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채점할 때 주관식이다 보니까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저도 필답형 45점을 받았는데 제 스스로 가채점 했을 때는 35에서 40점 정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분 점수를 많이 주셔서 45점을 받았어요. 작업형도 마찬가지고요. 한 문제에서 3가지를 물었는데 2가지밖에 못 썼다. 그러면 그냥 완전 땡이 아니고 부분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 답안이랑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예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받은 점수를 봤을 때에는 부분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답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답이 이거라고 했는데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또 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조선의 달인 블로그가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답이라고 써놓으신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하다는 게 이쪽 그 계통에서의 정설입니다. 아주 대단한 유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문제집 구민사는 이렇게 에듀윌은 이렇게 다르게 답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선의 달인님 답을 믿고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우선순위는 1번 암기 문제, 2번 FT도, 3번 계산 문제 순으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장소 2가지 하면 쭉쭉쭉 이런 게 암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쫙 다 암기하는 거. 몇 미터인가? 10미터. 요거는 몇 미터? 요건 3미터.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 되는 암기 문제가 첫 번째로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FT도는 뭐냐면 이제 문제 중에 이렇게 도형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렸습니다. 그냥 버리고 이거 안 풀고 그냥 쭉쭉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하는 계산 문제도 처음엔 안 외우고
그냥 49번 제껴 하고 50번 이거 다 외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암기 문제가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T도랑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그 구민사의 최쌤이라는 분이 강의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그 부분만 딱 찾아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니까 이 두 개는 생각보다 금방 감이 잡혀요. 하고 계산 문제도 너무 저도 이과가 아닌데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생각보다 대단한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입할 줄만 알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기 시험이 끝나면 실기의 필답형이 끝나면 이제 작업형 시험 하면 되는데요. 작업형은 문제 유형이 자, 이 동영상을 보고 불완전 요소를 찾으시오. 아니면 동영상과 같은 작업을 할 때 법령 내용을 적으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문제를 먼저 보고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동영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다음 동영상과 같이 크레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점검사항을 쓰시오. 이거는 동영상은 그냥 크레인 작업하는 동영상일 뿐이에요. 그냥 크레인 작업 시 점검사항 4가지 내가 외운 거 그냥 그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보면은 시간 낭비고 문제를 먼저 보고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또 다 저작권법에 돼 있는 거라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동영상을 하나도 안 봐도 그냥 그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에 나와 있는 설명만 보고도 그 동영상이 어떤 식일지 충분히 상상이 가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동영상은 계속 반복 재생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답형 공부 기초가 탄탄하면 작업형은 쉽습니다. 결국은 동영상을 보고 필답형에서 외웠던 그 답을 쓰라는 말이니까 그 동영상이 묻는 게 그거 물어보는 거구나 이것만 연결할 줄 알면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답을 적을 때 이제 근본적인 요소를 적는 게 더 득점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추락 시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동영상에서 안전모를 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안전모 미착용 이렇게 써도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안전모를 써도 추락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보다는 안전난간 설치 이게 더 근본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끔 이제 필답형을 너무 못 봤다고 그냥 저 작업형 안 볼래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필답형 15점 맞고도 작업형을 45점 맞아서 60점 합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전설의 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설령 진짜 완전 불합격 확실하다 해도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준비물을 최종 정리를 해보면 필수는 이제 펜, 노트, 그리고 PC, 자료 찾고 시험 응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험 응시료, 요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분증 반드시 필요하고요. 선택적인 거는 공학용 계산기. 앞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필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선택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그냥 계산 문제를 포기했을 경우에요.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공학용 계산기는 필수가 맞겠네요. 필수로 하고 이제 수정 테이프, 그 화이트 말하는 거죠. 근데 액체형 말고 테이프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표가 선택인 이유는 안 가져가도 수험번호랑 확인해 줍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그리고 프린터. 이제 PC에서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보셔도 좋지만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아날로그하게 이제 프린터에서 종이로 보는 게 좋아서 프린터를 했습니다. 근데 프린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가지고
A4 용지 값은 좀 들 수 있어요. 다음 문제집, 구민사, 에듀윌, 이렇게 제일 유명한데 거기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든 문제집 사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안 사서 했는데도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집 맨 뒤에 막 파이널북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집 이런 게 좀 유용하대요. 그래서 사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사기 싫어서 자료를 찾는 발품을 팔았지만 문제집 하나 사면 그냥 자료 찾을 필요 없이 깔끔하니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비추천 준비물은 연필과 지우개인데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연필로 한번 썼다가 지우고 볼펜으로 답을 다시 적는 거. 그러다 괜히 지우개로 지우다가 문제집 찢어지고 답안지 찢어지고 그러면 낭패니까 그냥 편하게 볼펜으로 쓰시고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업안전 기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비전공자의 직장인인데도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